무너져요. 애들 영어 1등급 무조건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91점이 안 돼서 90점이 안 돼서 내가 이가 떠?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고3 때 우리 애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은 꼭 이번 겨울방학을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주시고 나머지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에는 독해하고 어휘에 집중을 해주세요. 바로 독해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바뀌면서 아이들 드는 생각은 아, 영어 이제 쉬워졌어. 강남권, 서초권 아이들 영어 못하지 않잖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발음 지적도 막 듣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독해가 본인의 생각만큼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빠르면 고2 11월 모의고사, 늦으면 고3 9월 모의고사부터 그게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여태까지 자기의 영어 실력으로 버텼어요. 해석을 하고 아, 이게 이래서 2번이구나. 얘 지금 의미상 2번이구나 라는 게 되기 시작하는데 영어 기조에 따라서 아이들의 베이스가 조금 약한 아이들은 고2 11월 모의고사부터, 조금 강한 아이들은 고3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지문이 나타납니다. 작년 고3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이들 보고 나서 뜨악했죠. 가뜩이나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야 이제 반수생 들어올 거야, 재수생 들어올 거야, 등급이 밀릴 거야, 영어는 무조건 1 받아놓고 국어 수학 집중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어가 2가 뜨는 애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왜 그러나고 하고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어떻게 해서 이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2 아이들부터는 이제 독해 싸움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실전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내신 기간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교과서 1 시작하고 나면요. 그거 쭉 육축작작에 끝까지 끌고 가요. 애들 누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화여고, 서문여고, 반포고, 뭐 현대고 할 거 없이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면 학교일수록 6주나 6.5 정도의 내신 기간 동안에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만 공부하기도 바빠요. 애들 언제 모의고사 준비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꼬작 해봐야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고3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겨울방학에 문법은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면 독해는 뭘 하셔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풀리는데요. 이제 보통 기출문제라고 하면 애들 다 풀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세화여고 2학년 애들, 1학년 애들 부교재 자체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다 풀어봤을 텐데 그거를 또 풀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3 문제를 접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고2 것도 지금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그래도 고3 문제를 접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고1, 2 지문하고요. 고3 지문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세화여고하고 다른 학교, 제가 지금 세화여고랑 현대고를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쪽으로 쏠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세화여고한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부교재를 EBS 수능 특강 수능 영어 독해로 가요. 그래서 애들이 고3 지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화여고는 안 합니다. 부교재를 가는데 그 부교재가 꼬작 2학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고3 올라가서 처음 고3 지문을 어떻게 보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윈터 할 때요. 다른 지역 애들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제가 막 지금 강남에서 애들 하는 것처럼 빵빵 치고 나가면 애들이 못 따라오는 애들이 반 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반은 독해를 둘로 나눴습니다. 잘하는 반 애들 몇 점 이상만 들어와라. 못하는 애들은 여기서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해내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5개년 기출문제를 풀 때요. 고2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고3 것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아이는 못하니까 고2 것만 안 되고요. 저희 아이는 잘하니까 고3 것만 안 됩니다. 애들이 모의고사 어려운 것만 풀다 보면 쉬운 걸 또 다 틀리고요. 쉬운 것만 풀다 보면 또 어려운 데서 다 틀려요. 애기는 애기라서 여러 가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머니. 애들이 틀리는 유형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고3 수업이거든요. 다음 주에 종강인데 어떻게 어렵사리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사실 제가 이제 예비고1 때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보통 이제 쭉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정규까지 끌고 올라오고 대형 강의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이제 가는 거고 남아서 선생님 고3 해주세요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20명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독해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냐면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요.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해석으로는 절대 풀면 안 되고 지문 속에 있는 답의 근거를 그대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서 빈칸을 줬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복숭아도 될 수 있고 반지도 될 수 있죠. 아이들은 자기가 복숭아가 좋으면 복숭아를 넣고 반지가 좋으면 반지를 넣어요. 근데 이 지문의 답은 반지만 돼요. 왜냐면 위에 주얼리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반짝반짝 빛이 났어. 실버로 되어 있어. 라는 근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답은 복숭아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2학년 때 꼭 시켜주세요. 그게 된 학생은 고3 올라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던 쉬운 문제가 나오던 야 이거는 해석은 안 되지만 2번이다 라는 감이 생기고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이 모자라서 뒷페이지 못 풉니다. 정말 장담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3을 고3만 하는 게 아니라 고1, 2를 하고 고3을 같이 하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애들 성장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2개. 이제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알아요. 겨울방학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특히나 이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꼭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 2가지입니다.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상 삽입. 고3 때 분명히 한 번씩은 발목 잡혀요. 빈칸을 잘하는 애는 문장 삽입에서 잡히고요. 문장 삽입에서 잡히는 애는 빈칸 추론에서 또 괜찮고 벌러가면서 맞히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얘네들 3점짜리가 2개씩 나옵니다.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씩. 그러면 3점짜리 3개 틀려도 벌써 91점이에요. 애들 간당간당 서 있는 거죠. 1등급 안 나오면 제가 요즘에 고3 애들 때문에 정시배치표 이런 걸 좀 봐요. 영어는 1을 깔아놓고서 시작해야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훨씬 많고 물론 2가 나와도 갈 수 있는 대학 많지만 애들이 가기 싫을 겁니다. 대학에선 오라고 할 텐데. 영어는 제발 2학년 때 독해의 캐파를 점점 늘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습 방향으로 끌고 가주세요. 나머지는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나중에 세워여고 내신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휘. 문법하고 어휘반이 2가지로 열리는데요, 어머님. 시간표에 보면 지금 독해만 넣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독해가 강력해야 되니까. 정시간이 안 되면 독해라도 꼭 가지고 가야 되니까. 문법은 월요일, 수요일 2시부터 5시 주 2회로 갈 거고요. 1, 2월달 통틀어서 한 7주 정도 나올 겁니다. 아까 말했던 5개의 그 영역에만 집중해서 갈 거고 서술형에서 나오는 거 연습 시키셔야 돼요. 1학년 때 연습 제대로 막 이렇게 시켜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되게 강력하게 가거든요. 그거 방학 때 다 까먹고 오면 2학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편하려고 방학 때 시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문법과 서술형 같이 가는 반이 그래서 주 2회예요. 서술형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독해는 주 1회로 갈 건데 어휘 파트는 문법이든 독해든 같이 갈 거예요. 무조건 수능 어휘. 여기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 요즘에 점점 단어 수준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지문의 난이도는 좀 쉬워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거는 좀 쉬워졌는데 단어의 양 자체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기조예요. 아이들 단어를 모르면 고3 때 사전을 5개를 찾아야 될 걸 15개 찾으면서 시간 자체가 늘어나요. 그럼 문제 하나 더 풀 시간에 단어 찾고 있는 거죠. 고2 때까지는 단어의 양을 많이 늘려주시고 하루에 150개, 최소 300개의 시험을 아이들 보게끔 만들 겁니다. 주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300개를 무조건 외워야죠. 새로운 단어를. 그리고 누적으로 하게 되면 450개 정도가 될 거예요. 단어는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꼭 학원이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아이들 혼자서 절대로 외우지 못해요. 단어책 가져와서 외운다고 해봤자 한 페이지, 2페이지 외우고서 못 외워요. 확인하시고 구두로라도 시험을 꼭 봐주시고요. 아이들 양 자체를 많이 늘려주세요. 고3 때 단어를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2 아이들을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관리 프로그램은 PPT 확인해주세요. 이 부분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1, 2월 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1월 달에는 문법 개념하고 독해 전략, 빈칸 추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순서 배열 어떻게, 문장 삽입 어떻게, 유형별로 잡고 갈 거고 2월 달에는 그거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트레이닝 강력하게 돌릴 겁니다. 양으로.
2월 달에는 양치기 제대로 해놓으셔야 3월 달부터는 술술술술 아이들이 길이 닦여 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전력을 높여주세요. 영어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제가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일단은 제 브로셔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기 전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퀵을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가지고 제가 설명 조금 미진한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월수와 수요일, 문법하고 독해 이렇게 따로 형성돼 있고요. 고1부터 고3까지 아이들 예쁘게 성장시켜서 올해도 좀 잘 마무리를 하려고 아등바등 종강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영어 끝내놓고 고3 때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탐과탐에 좀 집중하게 할 수 있을지가 영어는 포인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2의 내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3의 수능의 캐파를 많이 늘리는 거, 그게 겨울방학의 가장 키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서 아이들 예쁘게 키워서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